기 원기업 에너지를 모아 원기옥. 냉철하고 확실한 분석, 귀에 착착 감기는 걸쭉한 입담, 주진우 라이브 특급 조합입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재원 최고위원님 표정이 좀 안 좋은데요. 네, 윤석열 후보 얘기하기 전에 뭐 다른 얘기하고 싶으면 하세요. 신선한 얘기 아무거나 하세요. 요즘 신선한 게 없어요. 그래요? 왜 근데 얼굴이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누가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아니 뭐 사실 우리 당이 지금 네. 이제 경선 버스를 출발시킨다고 네. 큰 소리를 쳤는데 경선 버스는 뭐 시동도 잘 안 걸리고 네. 뉴스 버스만 저렇게 막 온천을 해짓고 다니니 네. 이거 뭐 되겠습니까? 네. 경선 버스. 야, 경선 버스가 이준석 대표 때문에 한번 또 스톱되고 그때는 출발을 안 했으니까 출발 안 그나마. 했고 경선 이제 출발했는데 룰 시동도 안 때문에 걸리고. 또 한번 스톱했죠. 룰은 이제 다 끝났어요? 저는 제가 정리됐습니다. 보기엔 뭐 거의 정리된 것 같아요. 그래요? 더 이상 뭐 크게 싸울 일도 없어요. 그래요? 네. 아주 그 선관위가 네. 엄청나게 그 지혜롭게 잘 대처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경선 룰 가지고 역선택 가지고 계속 이렇게 방지 조항 넣자고 했던 최재형 윤석열 최재형 그 두 분은 조금 거기서 약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마이너스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 저렇게 경쟁력 1대1 대결 경쟁력 평가로 가면요. 네. 굳이 그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여러모로 잘 결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어려운 과정인데 잘 끝났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룰 경쟁이, 룰 싸움이 사실 쉽지 않은 그렇습니다. 과정이지 않습니까? 원래 그러니까 이제 후보들이 달리기 할 때 스타트 라인에 서기 전에 룰이 끝나 있었어야 되는데 어찌 그걸 안 끝내놓고 그렇게 복잡하게 했던가요? 왜 선수들이 그랬을까요? 사실은 그 말씀 100% 맞는데 원래 민주당이 이렇게 룰을 가지고 맨날 싸웠는데 우리가 조금 이번에는 아마 국민 여론조사를 담지 않다가 이번에 경선 룰에 담다 보니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여론조사가 항상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있었는데 그 여론조사가 사실 원래 20%였어요. 근데 국민선거인단을 민주당처럼 국민선거인단을 모집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전화를 걸어서 일일이 참여할 의사를 물어보고 국민선거인단을 모집했었는데 그게 지난번에 그 탄핵 이후에 네. 국민선거인단을 모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여론조사로 대체하면서 여론조사 비중이 높아지고 또 그 후에 여론조사의 문제점이 부각이 되면서 결국은 이게 큰 싸움이 된 거죠. 김재원 위원님, 민주당 경선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선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그 대세론을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호남 지역의 대의원 내지 유권자들도 그렇게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에게 좀 쏠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 제가 보기에 이낙연 후보는 페이스를 잃은 것 같아요. 사실 선거 국면에서 후보가 페이스를 잃는 것이 가장 문제인데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제가 험담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마치 무슨 잘못 저지르다가 들킨 사람처럼 됐기 때문에 저는 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 검증단을 만들어서 소위 네거티브성 그 문제 제기는 당의 검증단에서 하고 후보들은 정책 검증을 좀 하자 이런 주장을 이제 정세균 후보도 했고 원래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아마 그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가 검증단을 만들어서 후보들이 싸움 나는 것을 말기겠다. 그래서 당에서 심판을 봐주겠다 이런 것 같은데 네. 그런 방향이 맞았던 것 같아요. 네. 5867님께서 강기정 수석님 나왔으면 끝난 거죠. 시원한 해답 기대합니다. 이 코너 확실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검증단을 구성을 아마 할 것 같은데 네거티브 대응과 검증을 동시에 진행하고 네. 그를 통해서 경선에서도
좀 후보들을 한편으로 보호하고 한편으로는 당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그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의미인데 그것이 잘 운영이 될지는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조혜숙님께서 지금 이낙연 후보 페이스 잃고 말고 신경 쓰실 때가 아닙니다. 김재원 의원님 얘기하는데 윤석열 전 총장 고발 사주 이거 좀 정리해 주세요. 그럼 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오늘 나와서 국회 불러달라고 했으니까 여당 의원님들 국회 불러서 증인으로 하루 종일 한번 다그쳐 보시죠 뭐. 아니 지금은 윤석열 후보가 나설 때가 아니라 국민의힘 당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김웅 의원은 법률팀에 당에 전달했다. 법률팀은 잘 모르겠다. 윤석열 후보는 정치 공작이다. 손준성 검사는 사라져버렸고 지금 당사자들은 지금 싹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확인할 사람은 누구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당이거나 국민의힘 당 아니면 수사기관인데 공수처라든가 검찰. 지금 이제 검찰은 대검에서 하고 있다. 감찰을 하고 있다니까 그렇고 당은 국민의당은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주체가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하겠죠. 뭐. 어떻게 해요? 곧 할 거예요. 참. 김재원 최고위원님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여기서 좀 이야기하시죠. 정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이게 딱 정리가 가르마가 타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첫째 하나는 김웅 의원이 인터뷰를 또 많이 했어요. 이분이. 많이 했어요. 근데 할 때마다 달라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이게 뭔가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할 모양이다. 네. 이제 다 점점 이렇게 뭔가 제보자가 누구다 뭐 어떻게 이 사안이 진행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또 다른 이야기하고 하다가 드디어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는 완전히 뒤집어엎고 모르겠다로 끝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본인이 밝힐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당이 나서서 최소한 진상 파악을 하고 네. 그다음에 적절한 처분도 하고 예. 그리고 이것이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밝혀서 네. 앞으로 이제 이 문제가 국민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네. 완전히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윤석열 후보가 이제 긴급 기자간 얼마나 훌륭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긴급 기자간 어떤 훌륭한 국회에 와가지고 다 부르겠다 부르면 가겠다. 아니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한 거라든가 오늘 김웅 의원이 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고발장을 괴문서라고 표현도 하고 예. 또 김웅 의원은 제보자의 과거가 조금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예. 즉 제보자의 물타기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마 이건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후보가 짠 것 같은데 어제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가 만나서 아마 그렇게 입을 맞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던데 이 제보자가 좀 문제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보자를 혼탁스럽게 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제보자가 그냥 자기가 정치 공작 차원에서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이걸 뉴스버스에 줬다면 모르겠는데 이 전달자가 김웅이라는 의원이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실은 그 말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손준성 검사한테 받은 걸 가지고 내가 100페이지나 돼서 바빠 죽겠다. 선거 때문에 4월 3일. 그래서 검토는 안 했으나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법률팀에 넘겼다. 네, 전달한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지금 한국어로 번역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제보자가 아무리 과거가 어쨌고 또 했다 하더라도 이 괴문서가 아니라 이것은 있는 사실 아니냐. 고발장은 사실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뭔가 머리를 막 쓰면서 이렇게 저렇게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조사를 해서 당이 이럴 때 당이 있는 거죠. 김재웅 검사께서 제가 조사해서 다음 주에 와서 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구만요. 제가 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사하라고 하니까 네. 조사하라고 하니까 돌아가서 한번 제가 조사를 해볼게요. 네. 5122님께서 김재원
위원님 페이스를 잃으신 것 같아요. 너무 조용하시고 기운이 없어요. 카리스마를 보여주세요. 얘기합니다. 요즘 뭐 힘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후보가 또 뭘 잘못했냐면 이 제보자를 공직 제보자, 공익 제보자라고 하면서 공익 제보자가 맞다라고 했잖아요. 권익위라든가 검찰에서. 이건 맞습니다. 무조건 제보하면 공익 제보자가 됩니다. 화재가 나면 화재 신고하면 화재 신고자가 되듯이 지금 공익 제보 공익 무슨입니까? 아무튼 제보자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공익 제보자예요. 네. 예. 이 제보가 공익 신고자. 공익에 맞냐 사실이냐 아니냐는 권익위에서 60일 내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디 문화일보도 그렇고 아까 윤석열 후보도 잘 모르고 그러던데 공익 제보자라고 부른 것은 법에 의해서 무조건 공익 제보자입니다. 옛날 청와대에서 그 김경률 씨였던가요? 그 행정관 김경률 씨 아니에요? 그분도 공익 제보자였습니다. 김태우 씨입니다. 김태우 씨. 네. 기억하기 싫으신가 봐. 공익 제보자. 네. 그러니까 이것도 윤석열 후보가 잘못 말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공익 신고자 내지 공익 제보자가 되려면 먼저 지정된 기관에 신고를 해야 돼요. 권익위. 네. 권익위 수사기관 그렇죠. 이런 쪽에 신고를 해야 되고 만약 국회의원한테 왔다면 국회의원이 다시 네. 수사기관에 넘겨주고 나면 그게 이제 공익 신고자가 되는데 이분은 그 수사기관에 준 게 아니고 언론사에 갖다 줬거든요. 아니요, 수사기관에 갖다 줬어요. 아니 그러니까 권익위하고 검찰. 처음에 그리고 취재에 응했거든요. 네. 그래서 언론에 제보하고 언론에 인터뷰에 응하거나 언론과 그 교류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공익신고는 대검찰청에 자료를 제시하고 갖다 준 그때부터 공익신고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 단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제보자가 누구다 이야기하는 건 하등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모르니까 못하죠. 이제 아는 아니,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뭐 저도 알고 다 알던데 하늘이 돌아다니던데. 알고 땅이 알고 제보자에게요? 제보자를 다 알지만 저는 몰라요. 아니 근데 제보자를 왜 황당한 캠프에 있다 이런 얘기를 김웅 의원이 했을까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제가 모르는데 하여튼 이것이 당내 뭐 암투다 이런 것이 아니고 네. 우리 당이 아닌 다른 당의 황당한 캠프에 있다고 하니까 이게 누굴까 하고 제가 아니, 의심을 제가 하고. 볼 때는 그것도 밝히지 그- 못했어요. 제보자는 당시에 이 문건을 고발장을 김웅 의원으로부터 받을 때는 국민의힘 당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김웅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당시 미래통합당의 네. 선대위 핵심 뭐에 예. 있었다. 네. 그러면 선대위 저도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공천 떨어지고 그 또 제가 공약 총괄 단장이었는데 제가 만든 공약도 또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고 해서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 선대위에 나가지 않아서 선거 끝나고 나가 보니까 선대위 위원들이 뭐 몇 명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라고 하니까 대강 누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나왔는데요. 예. 네. 그거조차도 함부로 이야기할 그렇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만약에 우리 당의 중앙선대위에 있었고 그분이 실제로 김웅 의원으로부터 그때 김웅 후보죠 자료를 받았다면 이게 중요한 자료라 하면 선대위에서 이야기를 하든가 또는 누구에게 전달을 하게 해서 그 사람이 처리하게 해야 되는데 그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증발했거나 애당초 없었거나 또는 뭐 다른 경로로 흘러갔거나 아니면 혼자 뭐 꼬 삶아 먹었거나 네. 묵살했거나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당이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아무 흔적이 없어요. 어쨌든 그리고 그 사람도 고발장이 5월경에 실행이 된 거 아닙니까? 다른 물론 아니 그게 단체를 아니고 통해서. 그게 아니고 8월 4월에 전달됐다고 했는데 8월에 8월에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8월에 고발됐다. 그 부분은 이제 전혀 또 다른 상황인데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
8월 달에 낸 고발장이 있는데 이걸 역추적을 해봐야 돼요. 네. 작성한 분한테. 근데 인터뷰한 것 보니까 그 작성한 분은 초안을 어디서 받아서 조금 고쳐서 냈다고 했잖아요. 네. 초안을 준 사람이 누군지 그로부터 역추적을 해가다 보면 나올 수 있겠죠. 금방 나올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한 가지 더 오늘 윤석열 그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 정치 공작이다 이랬잖아요. 저는 예를 들면 김웅 또는 손준성 검사가 이거 정치 공작이다 막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데 정치 문제는 이 고발장 지금 그 쓰여진 고발장이 그걸로 이익 본 사람이 누구고 피해 본 사람이 누군가. 이익 본 사람은 윤석열, 김건희 씨 이런 분이고. 고발이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아니 이익을 고발이 봐요. 됐잖아요. 이걸 8월이지만은. 그거는 고발이 그게 아니고 최강욱 의원이 고발됐죠. 아니 최강욱 의원도 됐고 다른 사람도 고발됐습니다. 네. 거기에 잠깐 그런데 고발돼가지고 좋아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니 자기는 이거 이미 무혐의 최강욱 의원이 받았는데 그러면 이거 정치 무혐의 공작 처분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괜히 지금 수사받는 건 또 김건희 씨인데. 아니 그러면 결국은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데 최강욱 의원이 자기가 자기를 고발장을 작성해서 고발한다? 아니, 그럴 리는 그래서 없죠. 아무튼 이익 보는 사람이 누구이고 네. 피해 본 사람이 누군가를 따져보면 되는데 자꾸 이걸 정치 공작이다 하는 것이 이상해요. 2329님께서 최고 수혜자는 윤석열이 될 듯 초원벅집 사태처럼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토론에 약하고 맞짱 뜨는 거에 강한데 그 페이스에 말려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모함받고 탄압받아도 맨몸으로 맞서는 이미지를 만들었으니 지지율은 오히려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본인이 갖겠다고 해서 국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가졌어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조금 나무라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태도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조금 있던데 김재현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화면으로 보질 못해서 예. 그냥 활자로 된 기사만 봐서 네. 아주 부드럽게 잘 이야기했는 줄 알았는데 네. 또 그런 평이 있었나 보죠. 아 그래요? 부드럽게 얘기한 줄 알았어요? 네, 글자에는 그런 게 안 나와 있으니까. 아니 그래도 엄청 화났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화낼만 하죠. 화나.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윤석열 게이트니 윤석열이 배경에 있네 하는데 근거도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그런데 아니 자, 김웅, 손준성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웅이 똑바로 밝혀야 지금 아니, 근거가 없는 게 그거는, 아니라요. 그거는 당연히 그거는 이제 김웅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있겠죠. 그러나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조차 자기는 전혀 고발장을 쓴 사실도 없고 보낸 적도 없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입증하지 못했으면서 이 손준성하고 윤석열이 가깝고 손준성이 측근이니까 손준성 검사가 범죄정보 네. 기획관 그러니까 수사정보기획관이기 옛날 때문에 범정기획관이야. 총장의 측근 자리다. 그러니까 총장이 몰랐을 리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울산시장 부정선거를 획책한 사람들이 다 청와대에 대통령이 최측근 참모들인데 그분들이 해가지고 재판받으면서 대통령이 몰랐을 리 있느냐고 사과하라고 그리고 재판 받으러 오라고 그러면 그게 아니, 말이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아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한 번도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적 없죠. 자, 이런 그래. 거잖아요. 물증이 없는 게 아니라 물증은 고발장으로 있고 그 고발장이 손준성 그래 따지면 그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물증은요 쭉 여러 명이 있잖아요. 제발 대통령의 들어보세요. 최측근 수석비서관부터 주르륵. 물증이 고발장이란 것이 있고 이 고발장은 손준성, 김웅, 제보자 3인이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손준성의 관계가 어디 있냐고. 아니 문제는 그게 윤석열은 자기 내부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세 사람한테 야 이마들아 너희들이 확실히 밝혀줘야지 내가 그게 결백으로부터 어떻게 내부 문제입니까? 지금 아니, 검찰에서 국민의힘 나왔는데. 내부 문제죠. 그래서 거기다가 화를 내고 해야 되는데 맥없는 기자 이상한 기자 막 그랬어요. 인터넷 매체라고 하고 괴문서라고 하고 정상적인 자료가 아니라 그러고 이걸 제가 보면서 윤석열 후보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서 윤석열 후보나 그전에 윤희숙 그 부동산 투기 그거 문제 두 분의 기자회견을 보면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고 하는 거 일대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그 인터넷 언론사가 지난번에 또 줄리 의혹도 보도했잖아요. 아니 그렇죠. 화날만 하지. 줄리 의혹은 화날만 하지.
김건희 씨 본인이 하는 이야기고 하여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적반하장이라는 화를 거는 내야 될 방향이 틀렸어요 지금. 지금 우리 민주당이 물론 민주당에 대해서 화를 낸 거지. 아니 그렇죠.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화를 냈잖아요. 왜 민주당이 또 화를 내요? 민주당이 왜 근거도 없이 그렇게 아니 근거가 있잖아요. 공작 정치를 하려고 합니까? 공작 정치. 아니 자기 올가미를 자기한테 씌우는 공작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걸 최강욱 의원이 공작을 했다는 거예요. 유시민 씨가 공작했다는 거예요. 최강욱 의원은 제가 보기에 네. 선거법 위반은 사실 고발이 없어도 수사하잖아요. 그리고 재판 받아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 분이 그럼 일종의 범죄자인데 아니, 그런 분이 나는 억울하다고 나오는 것도 웃겨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분은. 저 김웅 씨나 또는 손 검사가 이거 정치 공작이다 우리는 무관하다고 하고 막 입에 거품을 물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럼 따져보면 되는데 거품을 물기는 뭐. 윤석열 검사는 아니 후보는 손이나 김웅 의원한테 악을 써야 된다니까요. 야 아니에요. 너희들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앞으로 어차피 조사도 받고 다 해야 되니까 근데 근거도 없이 민주당 이분들 함부로 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꼭 이야기하려면 날 국회 불러라. 여기 올 수 있죠 당연히. 장제원 의원이나 아니 그 김경진 전 의원도 나와서 뭐 조작됐다. 뭐 텔레그램을 조작할 수 있다 이렇게 있지도 않는 참 나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뭐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구나. 이끼바오님께서 제발 사건의 본질만 이야기했어요. 무조건 물타기 능사라는 식으로 좀 말아주세요. 그런 버릇 좀 버리시고요. 저거끼리 싸우면서 와 민주당 욕하노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고요. 2661님께서 정치 공작으로 규정해서 본인을 위상을 높이려고 자작극이라니까요. 자작극 얘기합니다. 박보영님은 대통령 하겠다는 분이 기분 나쁘다고 국민들한테 입장 밝히는 자리에서 화를 낸다. 그건 아니죠. 얘기합니다. 뭐 국민들한테 화낸 건 아니고 언론, 이제 국민, 와 민주당. 특히 민주당 너무 이렇게 그 근거 없이 윤석열은 아직도 자기가 검사인 줄 알아요. 그런 범인 지적도 다루듯이. 많아요. 일부 아니.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잖아요. 아니 뭐 취조하는 것 같아요. 에이, 무슨 네. 아니 검사가 그냥 야 임마 똑바로 안 해. 어디서 개문서 갖고 흔들어. 야 임마 말해봐. 이런 식이요. 김재현 최고위원님 솔직히 말해서 검사 물 빠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검사물이 뭐 있나요? 아 그래도 검사물이라고 있나요? 그래도 저희 본인도 그렇고요.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조금 걸리죠. 아니 근데 이제 검사들이 얼마나 친절한데요. 훌륭해요. 친절해요? 예. 그런 검사도 있고. 그런 검사 저 많이 끌려갔거든요. 제가 네. 탄핵 이후에 네. 대여섯 군데에서 조사받으니까 계속 끌려다니셨어요? 하필이면 제가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받는 방이 그 방이 제가 근무했던 방의 바로 아래층 위치였어요. 그래요? 또 묘했겠네요. 그러니까 창밖의 그 풍경이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검사님이 저보다도 한 십수년 후배인데 책상을 치면서 호통을 치는데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 정말 이거 조사받는데 정말 전직 검사도 그렇습니까? 전직 검사고 제가 그래도 국회의원도 하고 네. 그랬는데 하여튼 간이 콩알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80년대는 그래서 검사한테 그래서 이게 보니까 야 이거 검사한테 가면 정말 자백하지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검사의 추억은 또 있죠? 80년대 우리는 쥐업 맞으면서 검사한테 수사받았어요. 네. 검사가 때려요. 아이 때렸어요. 많이 그때는. 때렸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고소를, 직접 고소를, 때리지는 고소를 않지요. 협박하고 이제 막 그 아까처럼 그런데 기- 그래도 요즘 저는 윤석열 오늘 그 기자회견 보면서 뭐 윤희숙 의원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뭘 잘못했나? 잘못했죠. 민주당 잘못했잖아요. 김숙자님 검사가 친절하다고요. 이 얘기합니다. 백국경님께서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서 토론회가 더더욱 기대됩니다. 얘기하는데 근데 국민의힘 토론회는 열립니까? 열리죠. 언제요? 이제 20번이나 예정돼 있어요. 아니 20번 한다는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이번에는 또 이제 지금은 이번 뭘 한다는 이제 겁니까? 8명으로 추려내고 나면 네. 그때부터 할수 토론. 있지. 지금 이번에 보시다시피 12명 시키면요. 1인당 7분씩 발언해도 2시간 넘게 걸려요. 그러면 8명 출연하기 전에는 어떤 그 시스템으로 지금 걸어갔다는 이번에 겁니까? 했잖아요. 뭘 했어요? 학예회 2. 학교에 계속 하실 거예요?
아니 그다음에 뭐 압박 면접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네. 계속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요? 네. 토론 안 하고. 8명으로 가도 제가 볼 때는 하계 3로 갈 것 같아요. 4명이 언제 가죠? 4명이나 가봐야지 이제 토론다운 토론이 그때도 되겠지. 가면 뭐 토론에 그냥 그 멀미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거 당이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팬이냐, 왜 토론회를 제대로 못 해주냐, 이번도 질문도 사전에 각본대로 짜고 그랬다면서요. 네, 그게 아니고 이제 7분씩 발표를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질문을 또 하니까 3시간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한 명한테 질문을 하게 하니까 또 그 추첨을 해서 질문 순서를 정한 거죠. 그래요? 네. 하계 같았어요? 아니 뭐 그렇게 비평을 하는데 사실 우리 당이 대선 주자가 저렇게 있으면 빨리 압축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좀 잘못한 측면이 좀 있어요.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 네거티브나 아니면 아무튼 이슈가 계속 윤석열 후보 주변에 있습니다. 그게 이 당의 국민의힘한테는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어떤 후보한테 도움이 될까요? 아니 근데 뭐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이낙연 후보에게 쏠린 거에 비하면 이재명 후보는 100배쯤 더 쏠리잖아요. 네. 그 뭐 네거티브라든가 모든 게 1위의 그 무게인가요? 숙명이죠. 지지율 1위를 하면요 항상 그렇게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다고 그런 것도 봐요. 있을 수 있지만 홍준표 후보는 지난 5년 전에 한번 검증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윤석열 후보는 정말 아무것도 검증이 안 되는 정말 그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럼 이런 똑같은 후보다. 이야기를 하면 최재형 후보도 있는데 최재형 후보는 검증을 별로 애국가 빼놓고는 검증도 안 하잖아요. 윤석열 후보는 하도 망언이 많아서 망언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최재형 후보는 지금 뭐 하세요? 최근에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한번 하신 거 외에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렇죠. 다른 분들 좀 안 보이시네요. 네. 이런 면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번에 이렇게 김웅 의원이 연루가 되면서 특히 이제 제보자가 제보를 해서 뉴스버스라는 언론사가 터뜨리면서 네. 사실은 민주당의 그 경선보다도 더 이쪽이 온갖 뉴스를 점하기 때문에 이 얘기도 좀 물어보겠어요. 민주당 얘기를 우리가 여기 원격에서도 민주당 얘기를 맨 마지막에 조금 합니다. 거의 대부분 윤석열 네거티브 아니면 윤석열 후보의 뭐 다른 내용 아니면 윤석열 홍준표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뉴스를 윤석열 후보가 많이 가져가는 것이 민주당한테 도움이 됩니까? 일단 뭐 저희들이 양보한 거죠. 윤석열 홍준표 경쟁에서 홍준표 후보가 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래야죠. 지금 저희들은 경선에 돌입해 있기 때문에 어떤 뉴스보다도 우리 민주당은 표를 당원표 또 선거인단 표를 잡으러 다니니까 지금은 조금 더 아래로 숨고 공중전보다 아래에 이제 표를 주스러 다니기 때문에. 네. 예. 민주당의 경선에도 조금 좀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대세로 자꾸 가게 되는 거죠. 강기정 수석님.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55% 득표율에 대해서 상당히 대세론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지금 윤석열 검찰 게이트 건이 크게 그대로 뭐 표에 반영이 되진 않을 거다. 네. 지지율은. 아무튼 윤석열 검찰의 기소 청탁이든 뭐 수사 청탁이든 이 문제 좀 빨리 좀 정리해 주세요. 수사 청탁, 기소 청탁이 아니고 여권으로 의심되는 불순 세력에 의한 공작 정치가 아닌가. 그 불순 세력 오랜만에 듣네요. 이거. 네. 빨리 정리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남하은님이 각자 본인 당 좀 살핍시다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두 분이 잘 해주리라고 믿습니다.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원기호, 강기정, 김재원 두 분 감사합니다.